우리가 옛날에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다 지금 한국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지금 이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6, 7월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중국 내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그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미중 패권 전쟁의 그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도 또 그랬고요. 그래서 그 IPEF인가요? 네. 거기에 가입하는 이슈 때문에 또 중국에서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한국을 비난을 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에 대한 제재로 또 경제적 압박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찍 그 중립 외교를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좀 뭔가 그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 향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밸류 체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미국 분들도 있어요.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러시아 사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난 게 결국 달러 패권의 힘, 미국의 힘이 또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해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만약에 이번 그 우리 IPEF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과 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과거 사드 때처럼 뭔가 경제적 보복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질문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질문이죠, 우리.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종목들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은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제 나름의 논리로 해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궁금한 것들. 일단 여러분들 IPEF라는 게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FTA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어그리먼트가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13개국 조금씩 늘어간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부랴부랴 만든 게 IPEF입니다. 근데 부랴부랴 만들었으니까 지금 어떤 단계예요? 그냥 아젠다만 있는 단계입니다. 아젠다는 어떤 방향? 중국 같이 견제하자. 글로벌 공급망을 견제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IPEF가 우리 입장에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등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말 질문을 하셨죠. 그럼 중국은 불만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지금 그럴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저도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수익 강도가 좀 낮습니다. IPEF. 네, 별로 안 나옵니다. 당연히 미국이 왔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온 목적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뭐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자기를 빼놓고 하니까 불만을 얘기했죠. 근데 그 수위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볼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은 막 이제 뭐 나름의 이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죠. 예, 그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긴장 국면을 만들려는 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IPEF가 오래 못 갈 거야. 그냥 끝날 거야. 어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때 푸른 점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판 1대1로예요. 근데 잘 안 들어보셨죠? 글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국판 1대1로가 있었다라는 게 기억은 나는데 흐지부지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판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중국 1대1로 맞춰서 한 건데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2024년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면 이것도 끝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속내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거로 인해서 한국한테 사드 보복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더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까 사드처럼 이거는 딱 양자관계잖아요. 딱 노래를 겨누은 미국과 한국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한국만 거기에 뭐 여러 나라들도 많은데 뭐 한국만 왜 해요? 그건 명분이 안 맞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괜히 이게 흐지부질 수 있는데 괜히 중국이 나와서 뭐 이런 걸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보다는 IPEF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칩4 반도체 동맹.
요게 이제 되면 요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게 글로벌 반도체 70% 이상은 이 네 나라가 다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국은 완전히 지금도 팔다리 반도체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어쨌든 한국을 잡아보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걱정 많이 된다.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경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뭐 1대1로도 있지만 디지털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야 전부 다 6G 통신망 막 돈을 다 세팅해주고 정보망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IPEF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경제거든요. 중국 이런 걸 막아야 돼요. 왜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있는 대파라고 하는데 디지털 경제협정을 이거를 이제 미국 주도로 엮어내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속내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F는 우리가 막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중국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치포 동맹이라 그다음에 이 대파라고 디지털 이 동반자 협정 여기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이 사실 미국도 이걸 견제하고 싶은데 이걸 구체화하는 거에서 사실 여러 나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될 것이냐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 나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완전히 중국과 척을 지고 미국 편에 확 그 미국의 어떤 그 행동에 동조하기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온 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오고 싶었어요. 이유는요? 지금 한국이 제일 급하죠. 한국이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결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IPF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이거 반도체까지 이걸 안 끊어놓으면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아까 치포 동맹은 사실 이번에 와서는 대외전 나오진 않았지만 치포 동맹이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한미 정상 간 치포 동맹의 이야기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 이건 부담스럽거든요. 지포 동맹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직은 뭐 이야기만 되고 있는 지금 겁니까? 3월 달에 각각 국가애들한테 다 전화를 했죠. 합시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우린 부담스럽죠. 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문제 크십니다. 공장 다 철수해야 돼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치포 동맹이라는 것은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다 모든 반도체를 우리끼리 다 하지 않은 건데. 밸류체인을?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을 가장 잘 있는 뭐 우리 삼성, 뭐 SK하이닉스, 뭐 우리 TSMC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그 우리 반도체 장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트럼프 때 2018년도보다 지금 중국에 있는 매출이나 있는 부분들이 물론 화웨이를 제외한 부분에서 장비가 이 수출이나 혹은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지금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정부가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업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간접하게 이제 이걸 요구를 할 거라고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그 말 그대로 샌드위치 상황에서 뭐 IPEF가 아닌 더 중요한 이슈들로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뭐 전략 경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 신냉전으로 갑니다.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다 방문하고 이제 돌아갈 때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남태평양 섬 도서 국가들 10개들하고 안보 협정이 틀어졌지만 그 이미 뭐 솔로몬 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 경찰들 군사들 다 들어가게끔 다 했잖아요. 미국도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가 결국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앞으로의 미중 간의 신냉전이 지금 우리는 주로 경제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다 연결이죠. 네, 특히 지금 미중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이걸 끊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다 국가들별로 지금 다 계산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정신의 앞으로 부분에서 중국 정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수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계속 좀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물 밑에서 어떠한 속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틈틈이 오늘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 속내를 말씀드렸지만 틈틈이 뭐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의 원칙 자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도 좋고 한미 동맹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정책 하나가 또 잘못되면 이게 정말 그 여파가 정말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포 동맹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이제 안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에 따라서 이게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매우 많다. 이게 중국이 지금은 수출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가 지금 올해 30주년인데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뭐 한 30% 이상인데 사실 우리의 전체 수출의 뭐 한 30% 이상이라는데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굴절돼서 잘 모르시는데요. 반도체가 홍콩까지 들어가서 30%, 40% 가까이 되겠네요. 홍콩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전체 30%를 차지하고 그 30%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도체가 한 4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업종들 우리가 옛날에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음에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첫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포스트 반도체를 분명히 좀 찾아내는 방법밖에 다른 아이템 반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용미용중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도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국에도 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째서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다 지금 한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번에 못 보시는 유례 없이 29년 만에 바로 뭐 기업들 가는데 평택 바로 가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정치인입니다. 그거 보셨죠? 그게 설명해주는 반도체 설명이 미국 그 연구원한테 투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선물 보따리 많이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관련 자료들 보시면 뭐 일자리 몇 개 창출했다 뭐 이게 보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체인 공장들이 그 신성장 산업에 관련 그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국익의 경제 이익을 내가 더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IPF도 했다. 이런 걸 하는 것들이죠. 그럼 다 좋은데 그럼 우리도 뭘 받아야 되는 거든.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할수록 미국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왜? 우린 중국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함부로 한국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매우 많다. 안보를 일단은 그건 뭐 오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안보 즉 반도체를 보셨다시피 갖고 있는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지금 아마도 30주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좀 정리가 되면 시진핑 주석이나 그 정부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대화가 있으면 이런 아젠다를 던질 겁니다. 한국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미국과도 이제 협력을 좀 해야 되고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딜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중립적인 외교, 중립 외교라고 중립보다는 국익 외교죠. 국익 외교. 실용 그러니까 외교죠. 한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당연하죠. 한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쓴다는 건 결국 양쪽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불만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중국에서 나오는 불만 이게 어떤 게 있을 것이냐.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국익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뭐 명분은 좋지만 그러니까 모든 귀결은 전부 다 국익으로 간다고. 자기의 지지율이고 어떤 자기의 부분.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네가 불만이니까 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IPF를 참가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하고 등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닌 이야기지. 우리가 IPF 들어간 건 우리 이익 때문에 들어간 거고
당신 그러니까 견제하는 중국이 믿거나 뭐 중국을 싫어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적대시하기 전혀 위해서 아닌 거- 아니, 그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아니 지금 내용이 그래요. 지금 IPF의 내용이 그래요. 지금 보면 물론 투명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IPF는 중국 견제. 근데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십시오. 반도체가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하지만 13개국 중에서 싱가폴, 뭐 여러 동남아시아 이런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하고 무슨 반도체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핵심은 이제 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미국이 원하는 그냥 이러한 정도의 것은 또 들어주고 그리고 대신 중국이 절대로 핵심. 거부하는 G4, 4G? 치포. G4 같은 거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노할 수 있는 미국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중국 쪽, 그죠? 미국 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익이랑 매우 크다. 만약에 당신도 예를 들면 있는 거죠. 만약에 시안에 들어가 있는 삼성 반도체, 우시에 들어가 있는 SK 반도체 그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큼 배상해 줄 건데? 미국한테 배상해 좋아, 줄 건데. 우리 할 텐데 그럼 얼마나 얼마나 배상해 줄 그치. 거야라고 오려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서 자, 이만큼 나왔는데 해주면 오케이 할게.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 핵심 이익이라는 게 중국은 3대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핵심 이익, 그다음에 중요 이익, 그다음에 일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핵심 이익을 안 건드리면 돼요. 핵심 이익은 여러분 많이 잘 아시던 타이완 문제, 신강 위구르 문제, 공산당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체제를 보는데 이게 핵심 이익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 부분을 공략해서 중국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흔들면 거기가 또 약점이고. 예, 알겠습니까? 안 흔들면 주변국 나라들이 안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 더 말씀드려 흔드는데 미국은 중국이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혹은 많은 투자 입장에서 중국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이미 포기를 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중국의 성장세를. 중국 성장세, 그렇죠.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쨌든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가능한 시간적으로 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약점을 들고 흔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게 핵심 이익입니다. 우리는 그걸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자, 중요 이익은 지금 경제적인 IPF 같은 게 중요 이익입니다. 불만이 있겠지. 내 중요 이익인데. 근데 이게 핵심 이익만큼 나서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고민하는 핵심 이익, 중요 이익, 일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고 중요 이익과 일반 이익은 우리의 명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우리가 뭐 양쪽 외교, 뭐 중립 이런 말이 아니라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라면 우리는 오케이가 되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잘 먹히면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양쪽부터 아마 협박을 받겠죠.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로 인해서 잘 나가던 화장품주들이 다 무너진 거고. 네.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았잖아요. 뭐 게임 같은 판호도 안 나오고.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판호, 게임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재 상태,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 아니냐, 어떤 기업들에게 다시 위기가 올 것이냐, 예전과 똑같이 화장품 게임주들 이런 쪽에 위기가 될 것이냐. 이게 일단 사드 보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핵심 이익을 건들지 않으면 중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흔히 말 막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 이익이 아니었는데도 되게 압박을 가하는 핵심 거죠. 이익이죠. 아, 자기네? 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사드가 있을 때 자기를 완전히 다 이제 관찰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군의 내부이기 때문에 그걸 핵심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이 핵심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삼불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드 재배치 안 되고 한미일 군사 동맹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한미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자국을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핵심 이익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보와 이제 연관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사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는 자꾸 한한령, 우리도 몇천나 했는데 한한령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자꾸 우리가 한한령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중국 애들이 신나서 더 한한령을 자꾸 엮어냅니다. 중국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신경 쓰면. 그렇지. 자기는 하지도 않았다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는 자꾸 이제는 안 해도 돼. 어떻게 우리가 그럼 현명하게 일단은 당면한 중국의 어떤 보복이랄까 앞으로 미중 패권 갈등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좀 강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노할 수 있는 노할 미국의 수 있는, 요구에 노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미국 상무부에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정보 제공해라 했잖아요. 뭐 속된 말로 네 팬티 색깔 무슨 거 다 보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렇죠. 기업들의 좀 연구를 해보고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계속 어정쩡한 이런 스탠스. 그러면 미국도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라는 이슈로 계속 괴롭힐 거라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강력한 좀 외교가 필요하다. 이번에 좀 한미동맹을 좀 하니까 부주석도 오고 하잖아요. 예, 부주석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분명히 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를 들면 잘못하면 우리도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정말 시그널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고. 부러져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 없고, 또 예를 들면 특히 우리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꼭 저는 아까 파노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금 불공평합니다. 우리 한중 관계 지금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관계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파노가 일본 기업들이 뭐 2021년도, 2000년도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우리보다 뭐 한 일본이 매년마다 한 60개 이상서 받아오는데 우리는 뭐 아예 없거나 한두 개. 그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요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요구를 안 한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만큼 한중 관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안타까운 저는 뭐 잘 할 거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약점 이거를 한번 잘 찾아서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워낙 뭐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의 시장을 좀 키우자.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을 제치고 두 번째 시장으로 컸다라는 뭐 뉴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럼 성공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의 어떤 흐름, 장기적 흐름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아세안 키웠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이제 아세안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커졌다, 뭐 아니다 했는데 사실 신남방으로 갔다가 다시 뭐 중국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다시 아시안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린 요소수 사태도 봤다시피 수출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신문기사 나오는 것들이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변화하는데 기업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다변화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오는 게 싸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정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단시간 내에 지금 이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통적인 공급망은 어차피 지금 미국도 보십시오. 중국산 제품 다시 수입하기 위해서 관세 완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아무리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싫어도 써야 됩니다. 뭐 오히려 관세 인하 인하다. 다가 그런 얘기가 이유입니다. 나오고 있죠. 지금 인하도 많이 좀 했고요. 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갖고 그래서 뭐 의존도를 낮추는 건 좋은데 좀 대안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서는 정부 역할과 기업 역할을 좀 다 나눠서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는 다시 한번 중국향 기업들에 대한 그 불안전성,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상황.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때가 6, 7월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중국 내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침체로 가느냐가 6, 7월에 결정이 난다. 경기로 이제 이게
부양을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고 중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하고 소통 기업들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중국인이고 중국 경제를 몇십 년 한 사람들도 지금이 요 몇 달이 가장 관건이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10월까지가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기서 규결되고 이해 집산이 막 흩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뭐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만이 아니죠. 글로벌 증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 안정 상황 이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치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디를 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될지 네,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지금 중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시간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